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그죠? 저는 비가 오를 때, 뭐, 테스형, 세상은 왜 이래? 이러면서 비를 좀 맞았더니 좀 감기가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들리시는 제 목소리가 조금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죠? 이 각박한 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스트레스와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은 웃음입니다. 이제 유머, 그죠? 재치. 사실 요즘 이제 20대, 30대들의 이제 결혼하는 그 첫 번째 조건이 과거에는 그 사람이 잘생겼거나 뭐 재산이 많거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지금은 유머 감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간이, 그죠? 이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은 웃을 수가 없잖아, 그죠?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이 웃음은 언제부터 인간이 웃을 수가 있느냐면은 생후 2개월 때부터 웃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후 2개월 때는 의미가 없이 그냥 방긋방긋 웃는 것이고, 그 의미를 두고 웃는 나이는 보통 한 18개월에서 20개월 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평생 웃고 살 거냐, 평생 화를 내며 살 거냐가 몇 살에 정해지느냐면은 2살 때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녀분들 키울 때, 야, 이거 뭐 얘들이 뭘 알겠어 이래서 막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은 자녀분들이 웃음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 반면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웃는 나이대가 6살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걔들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6살 되는 자녀분들 봐봐요. 늘 웃죠. 그죠? 뭐 구슬이 또르륵 굴러가도 웃고, 그죠? 이렇게 해도 웃고, 그 하루에 거의 한 대부분 웃음으로 한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뭐 한 40대 정도 되면은 뭐 한 10번 정도 웃다가 50대가 되면 그 반으로 줄어들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웃음이라는 거는 하루에 우리가 한 15번씩만 웃어준다고 해도 그 미국의 의학 박사가 환자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이제 보통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한 650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한 번 웃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내장, 근육이나 모든 것들이 한 250개가 움직인대요. 그러면 자연적인 뭐가 되느냐 하면은 다이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웃으면 천년 진통제 뭐가 나오고 있죠? 엔톨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엔톨핀이 무엇을 예방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암세포라든지 이런 거를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웃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벼가 익어갑니다. 그죠? 감도 익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1971년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죠? 그때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시절의 추석은 상당히 기대하고 즐거운 가족들이 만나면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죠? 친지들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왜 장가 안 가느냐, 그죠? 왜 시집 안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 또 학생들한테는 너는 어느 대학을 갈 거냐, 이런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이미 결혼을 했던 또 그런 친구들한테는 뭡니까? 집은 안 사고 왜 외제차만 사고 돌아다니느냐, 그죠? 애는 안 낳고 왜 뭐 집에 강아지만 키우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더 여러분들께서 견딜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뭐 형은 주식해가지고 대박이 터졌는데 너는 왜 이러느냐, 이런 비교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명절에 이렇게 모임이 불편하게 끝이 나면서 결과가 어떠냐면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들보다는 뭐 지나간 얘기지만 뭐 사오정 시리즈라든지 뭐 채불암 시리즈라든지 뭐 이덕화 시리즈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유머스러운 얘기들을 하나씩 가져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은 이번
추석 한가위는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지난주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번 주 시장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이런 종목을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뭐 사우디 코리아 그죠? 사우디와 한국의 뭐 빌리지 프로젝트 같은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또 스타링크 관련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지만은 특히나 더 두드러진 부분들은 뭐냐면은 핵융합 에너지 관련한 뭐 모비스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모비스, 뭐 다원시스, 비츠로테크 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면은 지수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종목들이 3연상이 나오고 아직도 지금 보면은 5일선이 깨지지 않은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느냐 의아해하실 텐데요.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수가 나쁘면은 모든 종목들이 다 내려가서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지금 이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어떤 한 그룹이 안 가면은 또 다른 그룹에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뭐 지수가 나쁘니까 시장이 나쁜 거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을 하시면은 오히려 상승장보다도 더 큰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시장은 어떻냐면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그죠? 그런 어떤 세력형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력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보고 있는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뭉개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밀었다가 당기고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물량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종목이 3년상을 간다고 해서 내가 저기다가 몰빵해가지고 내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다가는 딱 맞아 떨어질 때는 괜찮지만은 오히려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구사하시게 되면은 물량을 많이 실어서 수익 구조를 내는 것보다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치고받고 할 때 오히려 더 수익 구조가 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두드러지게 보였던 부분이 이제 모비스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원전 관련한 이제 이 핵융합이라든지 물론 이제 모비스가 뭐 핵융합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지만 뭐 암 제거 뭐 많이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식어들을 여러분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재료라는 거는 그때 한번 사용하고 그다음에 버리는 그런 전략들이 있고 또 제가 그랬잖아요. 이현령 비현령이다. 이번에는 이런 재료였지만 다음에 또 갈 때는 또 다른 재료를 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그 고리를 얘는 딱 이거야. 얘는 딱 이거야.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때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였지만은 전부 다 지금 추세대가 어떠냐면은 하락해서 그죠? 그냥 낙폭과대한 기술적 반등 잠깐 1박 2일 뭐 요는 어떤 2박 3일 그죠? 한번 당겨주고 이틀 눌리고 당기고 그다음 밀어버리는 쉽게 말하면은 파동 길이를 길게 만들지 않는 이런 어떤 시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시장이 한 텀을 도니까 그죠? 또 지금 보면은 뭐 게임주들도 나왔잖아요. 위메이드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 게임 종목들이 나왔을 때도 전 게임 종목들 물론 뭐 액토즈라든지 이런 애들도 그날 움직이기는 했지만은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갖추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개별 순환 뭐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뭐 우리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직 좀 살아 있는데 이 지표가 살아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월선이 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뭘 봐야 되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후행성으로 움직이는 그 지표를 보고 시장이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그 지금 지표를 보고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날 호가창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직 여기에 선수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구나. 빠져나가지 않았다면은 또 한 번 더 띄울 거다. 그럼 그 띄우는 그 순간이 어떠냐면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 딱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민감하게 움직이지만 테마들은 잘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야권과 여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그죠 당 대표가 이제 구속되느냐 어떠냐 이와 관련해서 한쪽에서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상한가를 치고 또 한쪽에서는 하한가를 만드는 그런 대선 관련한 종목들도 두드러지게 좀 보였습니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PM 풍년이라든지 뭐 서원이라든지 물론 이제 요 두 관련한 종목들은 야권의 어떤 차기 이제 대권 주자들을 논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은 왜 이제 이 종목들이 직격 먼저 상한가를 쳤느냐면은 이제 당 대표가 뭐 구속이 되면은 뭐 또 새로운 당 대표를 뭐 선출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 현재 이 그 PM 풍년이라든지 뭐 서원이라든지 이런 관련성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다시 대두가 되지 않겠나는 그 주식 시장의 하나의 어떤 보면은 그냥 기대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길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려면은 뭐까지 갖춰줘야 되느냐면은 기술적 흐름과 그죠? 그리고 지금 환경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이슈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계속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또 다시 다른 쪽으로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월, 화, 수 3일 정도만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좀 긴 연휴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는 어떤 새로운 어떤 테마가 형성되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만들어져 있던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수급이 조금 살아있는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수급이라는 수급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 솟아오르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이제 10월을 겨냥하는 그런 어떤 그 계획을 세우는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10월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이델리 TV에 유튜브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 유튜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어떤 테마가 돌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그 제 유튜브에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매주 이제 이 오늘 토요일 이제 저녁 8시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와 이제 이델리온에서 무료 방송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1시간 동안 진행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 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또 뭐 더러 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흐름 이런 것들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니까 뭐 저녁 8시 토요일 저녁 8시 이제 뭐 유튜브와 이델리온 무료 방송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지금 시장 보면은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오늘 이게 지금 어제까지였고 어제 그 시장이 어떠냐면은 여기서 조금 반등을 줬어요. 그 지금 미국 시장이나 지금 우리 시장이나 이 지표들이 어떠냐면은 어떤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건 뭐죠? 이 경제 지표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선행한단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지금 뭐 일본이나 뭐 우리나 지금 그죠? 지금 그 뭡니까 그 각 나라의 수장들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뭐 좀 30%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이든도 지금 지지율이 지금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런 어떤 형태로 흘러간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기가 조금 벅차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은 우리가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뭐 다 좋아 보이겠지만은 이 살기가 너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또 지지율도 좀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좀 지수는 좀 빠질 겁니다. 지수는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6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미리 빼주면은 내년에도 이제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고 우리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미리 빼준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것을 겨냥하는 건 아닐까. 지금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하고 나면은 그다음 뭘 하겠습니까?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집값도 내려갈 것이고 모든 것이 조건이 다 좋아지는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은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어떤 각오로 해야 되느냐면은 내 어깨를 내주고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각오로 시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면은 자신의 어깨를 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심장도 못 찌르면서 계속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냐?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회는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럼 주가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계속 지수가 계속 흘러내렸나요? 코로나 때 보라고. 불과 2020년, 2, 3년 전에 코로나 와가지고 그렇게 주가를 개박살 내고 다시 어떻게 갔죠? 또 갔잖아요. 역사라는 거는 자꾸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특히나 우리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반복되는 그 흐름이 굉장히 좀 짧아졌어요. 과거에는 주기가 5년 주기, 10년 주기 이렇게 흘러갔다면은 지금은 어떻냐면 2, 3년 이렇게 짧게 자꾸 움직인다라는 거죠. 2020년도에서 22년까지 2년 동안 주가를 띄우고 지금 23년, 24년 또 팍 23년까지 22년에서 23년 주가를 팍 밀어가지고 또 24년에 또 빡 띄우고 이렇게 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짧아졌죠. 그 왜 그랬느냐? 과거에는 이 주식이라는 것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 투자나 투기나 이거는 자기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내가 이거를 오늘 하루 그죠?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고 내가 10년, 20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투자가 아니고요. 내가 단시간에 10분 만에 베팅을 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했을 때 내 마음이 투자면 투자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주기가 짧아지느냐? 과거에는 주기가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길었는데 왜 이렇게 짧아졌느냐?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투자의 개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급하잖아요. 생계형 주식이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급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빨리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가라는 거는 한없이 올라가는 것도 없고 한없이 내려가는 것도 없거든요. 이 사이클을 자꾸 빨리빨리 이렇게 그려주는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잘 편성을 하시면은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는 수익을 만드는 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느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움직일 때 방법 다르고 중형주가 움직일 때 방법이 다르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소형주들이 반짝반짝 움직이는 그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다른 방법들을 왜 배우시려고 안 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운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생계형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는 걸 이 뭐 지표를 보고 뭐 양봉이네요, 음봉이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을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현금 아닙니까? 현금. 내 계좌에 내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과거에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조금 지속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파동이 1분, 2분 만에 금방 15%, 20%확 올렸다 확 빼버리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맞는 그런 방법을 자꾸 구사해야 되는데 어때? 막 올라가면 한없이 올라가는 줄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파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시장 역시도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코스닥이네요. 코스닥 시장도 이래 밀어놨지만은 사이클이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뭐 한없이 올라가지 않는데 우리 시장이 그냥 막 이래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경제 지표의 첫 번째 사이클은 누구다? 미국 지수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하루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거든요. 이게 지금 코스피 거래소 시장이란 말이에요. 거래소 시장에 하루에 7조가 들어온다고. 옛날도 아닙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0조, 12조, 14조 막 이래 들어왔어요. 지금 거래 대금이 빡 줄어버렸죠. 자, 코스닥 시장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8조, 9조, 되게 많이 들어올 때 17조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17조까지 들어올 때는 그러면 이 거래 대금이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할 수가 있잖아,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잣집에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 부잣집에서. 그럼 부잣집에 잔치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가서 좀 먹을 게 좀 있잖아, 그죠? 근데 조금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좀 먹기가 어때요? 불편하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묻어서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생계형으로 하루에 뭡니까? 1,000만으로 하루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은 저렇게 돈이 막 17조씩 절에 들어올 때는 1,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200, 300도 벌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세력들이 그만큼 종목을 많이 움직이면서 파동길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이 이렇게 8조, 9조, 7조 이렇게 들어올 때는 거래소 시장에는 아예 먹을 게 없고요. 이거는 그냥 이 거래소 시장에 7조, 8조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반짝해서 그냥 움직여주는 거지 크게 영향력이 없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에서 이렇게 종목이 가할 때는 좀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은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좀 많이 형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터질 때는 어떠냐? 파동 길이가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2분, 3분 만에 그냥 파동 길이를 10%, 15% 이렇게 팍 내버리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질 때는 어떻습니까? 10분, 20분 동안 쫙 이렇게 땡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막 그게 막 치고 들어가도
시간이 10분, 20분 이렇게 되니까 긴 시간이잖아.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막 치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는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서서히 시장이 뭡니까? 하락하고 나서 마무리를 짓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시장이 오니까 조금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금리 인하가 되고, 그죠? 뭐 집값이 막 내려가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시드머니가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굴르지 마시고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남았다고요. 얼마. 그러니까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금보다 더, 그죠? 수익 구조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수 안 좋으면 뭐라고 해요? 맨날 뭐라고 합니까? 뭐 망한다, 망한다.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역사라는 거는 새로 안 쓴다. 있던 역사를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적을 내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우리 유료회원님이 보낸 부적인데, 지금 주식이 내려가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 막 팔고 싶지요? 뭐예요? 부적 써놨습니다. 팔지 마시라고. 팔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장이 터닝할 때,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계형 주식이라면은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고 이런 분이시라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부적을 딱 책상 머리에 올려놓고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제가 이제 뭐 드리다 그죠? 별걸 다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주식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패션이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죠. 그죠? 왜 패션이냐면은 바뀐다는 거죠. 지금 세력들의 패턴도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에 그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지표 보고 하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걸요. 밀렸다고 막 보통 요즘 그래 빼면 그냥 20%쫙 빼요. 과거에는 상한가도 딱 치지만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눌림목을 활용하려고 눌림목 들어가 10%좀 빠지면 좀 많이 빠졌겠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20% 빼고 막 더 빼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또 10%, 20%막 땡겨버리고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바뀐 이 주식시장의 패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하는 이 강의는 뭐냐면 impossible, 불가능한 거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저게 뭐 가능하겠어 하는 거를 possible,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강의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참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될 수 없어. 내가 도저히 세력하고 붙어가지고 저건 안 돼. 세력도 뭐냐? 사람이잖아요. 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드는 것도 알파고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력들은 뭐에서 그렇게 만드느냐면 예를 들어서 그들이 들어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에 요래 만드는 그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은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면은 파동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파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식시장에서는 파동을 모르면은 매수도 할 줄 모르고 매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수급, 세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력이 하는 매매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매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교과서대로 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데, 막 주가가 막 이렇게 수급 종목 팍 밀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쉐리 그냥 꼬라박는단 말이에요. 꼬라박아가지고 바로 그냥 확 땡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수급이 빠져나갔느냐 안 빠져나갔느냐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봐야 되느냐? 지나고 나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호가창을 통해서 그날 봐야 된다는, 그날 보고 무슨 뭐 거래량이 터졌다고 빠져나가고 뭐 대량 뭐 그 뭐 음봉이라고 빠져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호가창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많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뭡니까? 후행성으로 그냥 뒤늦게 만들어져 있는 그 지표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라는 게 있어요. 시간의 거래는 뭐냐면은 지금 시간의 거래, 시간의 상한가, 시간의 상승하는 거, 뭐 시간의 하락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 파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장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이면은 시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가 되고 나면 4시부터 10분 단위로 시간의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거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면은 거기서도 세력들은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량을 팔아먹기도 하고 시간에도 거래가 20만 주, 30만 주 트면서 팔아먹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다음 날 시가를 띄우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띄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에 상한가를 가거나 상승하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 종목이 가령 예를 들어서 상을 쳤습니다. 상을 쳤다라는 건 뭐죠? 파동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죠? 제가 여기서 파동이라는 거는 뭐예요? 상승하는 거. 그죠? 가장 완벽한 파동은 뭐냐? 상한가를 친 거. 그게 파동이고 그 외에 상한가를 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동은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 있잖아요.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아시죠? 그런 파동이 나오는 거. 그 엘리어트 파동도 1판이야. 그죠? 3판이야.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시간의 거래가 나오는 이 시간의 상한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파동이라는 거는 일봉상으로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림을 이렇게 하루 이틀 주면서 그죠? 하루 이틀 주다가 시간에 뻑 상승을 하거나 막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100에 100 뭐냐? 팔아먹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미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간에 그렇게 뜬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감사합니다고 팔아주는 거지 그거를 막 꿈을 갖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근데 파동이 안 나왔는데 지표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 예를 들자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대선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지표 한번 보십시오. 그 어디 지표 하나 괜찮은 거 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PM 풍년 그거 하나 하고 서원 뭐 그 정도나 괜찮지. 나머지는 전부 다 쳐박아가지고 지표가 그러니까 그 이격을 전부 다 메우잖아. 그죠? 그 메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표가 좀 살아있고 그 상한가를 딱 치는 그런 종목들은 만약에 다음 날 그 전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쳤던 시간의 상한가 몇 프로입니까? 10% 아닙니까? 그죠? 그 10%를 유지해주고 양봉 시에는 상한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의 상한가를 치고 다음 날 10%를 띄우고 12%를 띄운 다음에 시가를 유지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시면 안 되겠죠. 요즘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양봉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6만 원대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올려드리고 나서도 주당 2만 원 정도 더 갔었잖아요. 걔 어떻게 갔죠? 계속 양봉을 켜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그 음봉에서 양봉을 바꾸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예를 들자면은 100개가 있다면 한두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괜히 여러분들께서 그 한두 개 나오는 그 10%, 20%를 하기 위해서 80%에 베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양봉 시에만 여러분들께서 그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난주 자 한번 봅시다. 수익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빌리지 프로젝트잖아요. 사우디하고 그죠? 뭐 부지 어쩌고 저쩌고 그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 전부 강한 종목들만 해드렸어요.
이 강한 종목, 상한가 친 강한 종목들만 해드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저렇게 상한가 종목을 드렸을 때 그럼 상한가 종목이라고 다 이렇게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때 어떤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수도꼭지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 항상 물이 어떻게 흘러내립니까? 아래로 흘러내리잖아. 그죠? 여러분들 요 에너지만 생각하시잖아. 그죠? 근데 주식을 하실 때 이 수도꼭지의 방향을 180도로 딱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수처럼 팍 치솟잖아요. 그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에너지의 방향을 좀 바꾸는 그런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계속 흘러내리는 거를 산더미처럼 사모으려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갑자기 수도꼭지가, 그죠? 180도로 바뀌면서 분수처럼 올라가는 이런 종목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집중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골프 많이 치시잖아, 그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신부님하고 예? 목사님하고 골프를 치러 갔어요.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이 잘 안 맞잖아, 그죠? 우리 방에도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파만 잡아도 뭐 거의 70타 되지만 뭐 버디 이글 막 잡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 중에서도 이글 푸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필명이 독특해가지고 그래. 뭡니까 그 저기 골프를 하십니까 하는데 이 골프를 뭐 하신다는데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이 로망이 뭡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걸 잡고 버디 잡고 이런 건데 이 그 신부님이 골프를 치는데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안 맞다 보면 어떻습니까? 신부님이라도 이렇게 상스러운 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뭐 이게 뭐 상스러운 욕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 뒤편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유, 하느님, 저 신부님이 저 골프 공이 안 맞는다고 저렇게 욕을 하는데 좀 벌을 주십시오. 아멘 하니까 바로 어떻게 되느냐니까 번개가 그냥 팍 치면서 그 목사님이 그냥 번개에 번쩍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하느님, 저한테 번개를 주라고 했는데 왜 그 목사님한테 번개를 내렸냐니까 하느님 하는 얘기가 아유, 슬라이스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느님도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하시다가 100%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떻게 해보라. 여러분들이 자꾸 연구를 해보란 말이에요. 왜? 이 종목들, 이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은 그 어떤 방법의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있다. 그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구를.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상한가를 쳤을 때 지금 요즘 이제 그 눌림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금 강의가 많고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뭐 유튜브 봐도 상친 것은 100%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나요? 그 눌림에 대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눌림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상처놓고 바로 그냥 막 갭을 다 메우는 이런 현상이 되게 많고 또는 뭡니까? 가는 놈은 모비스처럼 갭을 형성해가지고 눌림을 양봉으로 해서 줬다가 바로 상한가를 만드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이 상친 종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저거는 맞고 저거는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자꾸 터득을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터득을 하느냐? 파동 길이를 보란 말이에요. 파동 길이를 보면서 이 파동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 파동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승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보세요. 화요일 날 고점이었죠. 포스코, 그죠? 이것도 상한가 친 종목이죠. 월요일이었죠. 자, 에이블 CNC, 그죠? 월요일 날 고점이었죠. 저점 잡고. 시큐리트 이것도 보면은 폭이 엄청 좋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미코라든지 시큐레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량을 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물량을 실는 방법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계좌를 보면서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백주 사가지고 솔직히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물량을 실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기술력이거든요.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면서 어디서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파동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고 요즘은 파동이 그렇게 여러분 뭐 생각처럼 후다닥 이래 안 나오잖아요.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반짝 이래 나오고, 그죠? 또 요즘 또 패턴이 바뀌었더만요. 보니까 또 이제 장중에 어제 뭐 위더스 제약이나 뭐 이런 것처럼 막 또 그 전일에는 액세스 바이오나 이런 애들처럼 파동이 12시에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팍 땡기는 이런 전략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반복된단 말이에요, 역사는. 걔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 요렇게 좀 사용하다가 이제 요걸 많이 사용했어. 그럼 이제 그걸 그만하고 또 다시 이걸 사용하고 이렇게 자꾸 로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떻게 됐느냐? 요런 수익 구조를 형성했으니까 뭐 좀 잘하신 분들은 또 그죠? 좀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얼마 없어요. 월, 화, 수 3일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지 마시고, 그죠? 또 연휴가 또 한 6일 동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야, 이것이 또 뭐, 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되기 때문에 내가 전부 다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시장이라는 것은 금방 폭삭 망했다가 폭삭 올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월화수가 좀 약하기는 해도 이제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10월 달부터는 좀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많이 가져오지는 않았고 이제 시장에 이제 좀 시장에서 지금 대선 관련한 이런 종목들 좀 보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지표가 어때요? 살아 있잖아요, 그죠? 이 PM 풍년 같은 경우는 야권의 그 뭐 김동연 뭐 그죠? 지금 어디 뭐 그거죠, 그죠?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뭐 유력하게 좀 움직인다. 이제 이거는 뭐냐?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약간 또 뭐 정치적인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죠.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PM 풍년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은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래 되느냐? 그냥 인맥이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학연이고, 뭐 지연이고, 뭐 그런 거 사돈의 팔촌,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뭐 밥솥 만드는 회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대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야,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저와 관련한 종목들이 또 내가 이렇게 찾아서 해볼까?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왜? 여러분이 찾는 것은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시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M 풍년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이제 뭐 제약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신신제약 뭐 이런 애들도 많이 나오는데 걔들도 뭐 며칠 전에 그렇게 막 나왔잖아요. 이 위더스 제약 같은 얘기는 이제 탈모예요, 탈모.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늘 하던 종목 있잖아요. 탈모, 비만,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 당뇨, 또 뭡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막 그런 게 매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쫙 있으면 한번 이렇게 확 당기는 이런 모습인데 이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탈모 그죠? 뭐 그런 관련해서 또 뭐 전립선 뭐 남자들 뭐 비대증 뭐 그죠? 뭐 그런 부분들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라이콘 같은 요런 부분들은 요 이제 추천도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뭐 눌림을 어떻게 주느냐. 이제 만약에 걔들이 눌림을 뭐 시퍼렇게 이래주면은 하면 안 되겠죠. 그 저점에서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빼거나 이랬을 때는 안 되고 갭을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되냐 양봉 그죠? 그런 어떤 패턴인데 이 라이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주 바닥에서 그죠? 이건 뭐 자율주행이든 뭐 스타일링크든 뭐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수급이 좀 살아 있고 지금 보면은 요 보세요. 긴 짱대 양봉에 하루 쉬었잖아 그죠? 거래량 바짝 죽이고 다시 이제 거래 올렸잖아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가? 이 모습들은 아직까지 파동이 좀 약간 진행형인 걸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좀 그렇게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지금 워낙에 지금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그죠?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가짜 뉴스와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재료를 내면서 이제 줌 인터넷이 움직였는데 얘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출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제가 가져왔던 이런 종목들이 다 어떠냐면은 트레이딩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상한가는 상한가대로, 추세를 살리는 거는 살리는 대로, 그리고 또 지금 바닥에 있는 것은 바닥에 있는 대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거기 보면은 앞에 그 PM 풍년 같은 경우는 제가 김동연 관련한 종목이라면은 지금 이 서원 같은 경우는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있잖아요. 그분과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 보통 우리가 뭐 이낙연 관련한 종목 하면은 뭐 남선알루미늄이라든지 남아토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서원을 상쳤잖아요. 이거 보세요. 딱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상 그죠? 딱 세력주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눈에 딱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요런 모습들. 요런 모습들을 보면은 얘가 상당히 이가 있다라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이런 대선 관련한 종목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이제 지금 대선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상대의 어떤 그 당대표가 이제 구속이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뭐 구속이 안 된다든지 뭐 원상 복귀가 된다든지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면 하한가를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말로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변 환경을 잘 살피면서 해야지 무턱대고 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초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 뭐 신이 나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이 특별히 선택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잘 이기다 보면은 추석 지나고 나면은 정말 여러분 대박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석 지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